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30일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쉽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한 중 정도의 수준에서 올해 시험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한 문제 나왔었죠. 지역 자원시설세에 대한 문제. 근데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산 문제 중에서 감면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지만 시험은 우리가 16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법은 딱 10개만 맞추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에서 조금 더 플러스 상황이 발생을 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올해 31회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시고 꾸준하게 보셨으면 최소한 10개 이상을 맞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가 그 시점에서 생각이 안 났거나 또는 문장을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지간에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점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다반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는 좀 마음 좀 푹 좀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좀 지내시길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집니다. 자, 일단 오늘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를 봤더니 재산세 문제네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박스 형태 문제죠? 자, 그래서 1번에 봤더니 뭐 한다고 돼 있느냐면 50% 범위 내에서 뭐 한다? 가감한다.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자, 그러면은 기억번 들어가 있는 것은 틀렸으니까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건 다 버려야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니은번을 봤더니 1000분의 40이래요. 아, 4%.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치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고급오락장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니은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풀어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문제들 기본 사항입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상관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역시 26번 문제 역시 재산세에 대한 문제인데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자,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합산하지 않는데요. 누구 거랑? 수탁자 고유재산이랑. 맞는 이야기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탁이 나왔을 때 합산할 거냐 말 거냐를 설명을 드렸을 때 수탁자 고유재산하고는 즉 남의 땅하고 내 땅하고 합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대신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 그랬죠. 자, 그럼 답 1번 나왔으니까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됐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에 봤더니 구분한대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에 한해서만? 토지에 한해서만이죠. 주택은 안 들어가죠. 아마 2번까지 읽었으면 2번에서도 되게 많이 혼동이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가 토지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택을 안 보고 문제를 푸신 분들이 가끔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1번에서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2번에서는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물건 자체가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죠. 자, 3번에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없대요. 누구한테? 받은 자한테. 자, 받은 자면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매수계약자죠? 자, 그러면은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단서조항 2개, 국가 나와야 되고 무상 나와야죠. 2개 나왔으니까 매수계약자가 맞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동형 모의고사 할 때 항상 강조드렸었죠? 항상 납세물을 물어볼 때 있다 없다 요거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20배에 해당하는 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토지 물어봤을 때 지방세는 어찌됐든지 간에 무조건 10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주택을 포함한대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왜? 토지, 건축물, 주택이니까. 주택은 따로 과세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죠. 역시 재산세 문제입니다. 자, 재산세 문제가 연달아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개수 물어보는 문제죠.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봤더니 6월 1일, 일단 맞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7월이 나왔는데 토지가 나왔습니다. 토지는 7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틀렸죠? 3번에 보니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500만 원 2배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한지 초간지를 봐야 되는데 이합니다.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봤더니 뭐가 돼요? 부가징수한대요. 무슨 방법으로? 특별징수. 틀렸죠? 보통징수라고 해야죠. 네. 그래서 자, 옳은 문장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하고 두 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물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도 두 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아마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두 개의 답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보면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뭐 한대요? 공제할 수 없대요. 무엇은? 차손. 자, 차손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확인해야 돼요? 물건 봐야죠. 봤더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면은 같은 집안이죠. 같은 집안이면 공제할 수 있죠.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봤더니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비용 처리 안 해준대요. 그래서 봤더니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자, 5년 나왔고 배우자 나왔습니다. 아, 2월 과세구나. 2월 과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증여세 물어봤습니다. 2월 과세에서 증여세는 비용 처리 해줘야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했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필요 경비로 본대요. 무엇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면 할부 이자니까 비용 처리해 주는 거 맞죠? 근데 중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했대요. 딴 집 가서 비용 처리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필요 경비에 산입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특수관계인 보이고 증여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아, 이 문제는 2월 과세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부인규정 문제네요. 자, 그러면 부인규정 문제니까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었느냐? 증여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취소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2월 과세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부인규정일 때는요, 취소를 시키는 거죠. 필요경비 자체가 산입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시가에 의해서 간대요. 그래서 봤더니 특수관계인과 거래위에서 시가보다 싸게 팔았답니다. 아, 이것도 부인규정이구나.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이 됐을 때 부인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또는 3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익이 5억 원이래요. 3억 원 이상 됐죠?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죠. 자, 계산 문제. 이런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죠. 이런 문제는 그냥 찍는 문제예요. 근데 올해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무슨 양도 차익을 구해라 뭐 예를 들어서 2월 과세였을 때 뭘 구해라 뭐 이런 식이었으면은 오히려 손을 댔을 거예요. 근데 아예 감면소득 금액을 구해라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해드린 적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뭐 하는 게 상책이에요? 찍는 게 상책이죠.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그냥 그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찍는다거나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답안지를 쭉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안지를 쭉 봤을 때 가장 적게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번 애가 몇 번 나왔고 2번 애가 몇 번 나왔고 3번 애가 몇 번 나왔고 쭉 보시면 거의 지금 적게 나오는 것이 1번하고 3번에서 적게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찍으셨으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해서 내놓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설명도 안 해드렸고 그리고 설명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걸 풀어서 맞출 필요는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답은 1번입니다. 요게 이제 감면소득금액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감면소득은 계산식이 이래요. 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으로 나눈 다음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2분의 1이니까 500만 원에 2분의 1이면 250만 원 나오죠? 여기에 감면율인 50%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125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찍는 문제. 내가 뭐 찍어서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30번 문제를 보죠. 자, 30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래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달의 말일부터. 자,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 나왔고 달의 말일 나왔고 3개월 나왔습니다. 3개 나왔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못 봐야 돼요. 3개월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담부 증여밖에 없죠. 1번은 맞죠? 자, 2번에 봤더니요. 자, 납부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을 때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시부가라는 게 뭐냐면 미리 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때나 세금을 미리 낸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낼 때는 미리 낸 걸 뭐 해야 돼요? 빼야죠. 당연히 빼야죠.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했을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빼고 어차피 감면받을 거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미리 낸 게 있으면 미리 낸 게 수시부가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낸 게 있으면 그걸 빼줘야죠. 안 빼면 이중과세 걸리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빼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를 했어야죠.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얼마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 2배가 주어졌죠? 2배 넘었으니까 50% 이하의 금액을 이랬어야죠. 그리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아까 재산세 문제에서는 2배 이하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500만 원 이하였으니까 250만 원 초과분이었다면 얘는 2천만 원 초과니까 100분의 50 이하가 됐어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 하래요? 확정신고를 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하면 돼요? 예정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죠. 봤더니 예정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근데 이를요 합산하지 않았답니다. 합산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예정신고를 해야 한대요. 예정신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앞에 읽어볼 필요가 없죠.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자, 우리 용어 문제. 올해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백선 문제에서 계속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용어 문제. 용어 분명히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1번 보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1번 봤더니 보통징수란. 자, 여러분들 보통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눈씻고 찾아봐도 고지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틀렸죠. 참고로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게 뭐냐면 특별징수예요.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고지사라는 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2번 보죠. 2번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3번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을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4번 자 납세자를 물어봤습니다.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징수 의무자가 다 들어가야죠. 요거 우리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징수금이란 세금하고 가산금하고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요 세 개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징수금 우선순위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죠. 자, 32번 문제. 작년에 국외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또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자, 봤더니 틀린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1번 봤더니 포함된대요. 미등기도. 맞죠? 왜냐면 외국 것은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등기가 되든 등기가 되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동산 임차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에서는 등기된 것만 과세가 되죠. 근데 국외 것은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돼요. 1번은 맞고, 2번을 봤더니 공제하지 않는데요. 장특공제는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3번에 봤더니 자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대요. 실거래가가 확인되더라도. 틀렸죠.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로 가야죠. 단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뭘로 가는 거고? 시가로 가는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대요. 당연히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대요. 자, 외국에 납부한 것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죠. 하나는 세액공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보죠.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전혀 배우지도 못한 문제예요. 한 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도 없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예 내가 보지도 못한 문제이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면 그냥 건너뛰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지역 자원시설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처럼 풀어라.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지역 자원시설세가 어디에 들어가요? 재산세 고지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랑 운명을 같이 해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서 아마 눈치가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쭉 봤을 때 이게 틀렸구나라는 게 감이 잡혔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최후의 방법을 뭘 알려드렸었느냐? 틀린 거 찾아라. 도저히 내가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어떤 거? 짧은 거.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긴 거. 자, 틀린 거 찾으랬어요. 지역 자원시설세에 대한 문제인데 나 한 번도 배운 적 없어. 그러면 모르겠다. 제일 짧은 게 뭘까? 4번이 제일 짧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인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난다. 맞아.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짧은 거 찍으라 그랬어. 그랬으면은 운 좋게 맞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 대충 한번 보죠. 1번 봤더니 뭐 1만 분의 2.3으로 한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1만 분의 2.3으로 할지 뭐 얼마로 할지. 그냥 넘어가요. 2번에 봤더니 건축물 선박 토지래요. 배운 적도 없어요. 3번에 봤더니 뭐 100분의 200을 한대요. 몰라요. 넘어가요. 4번에 봤더니 지역 자원시설세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재산세가 비과세 됐대요. 재산세 비과세 됐으면 지역 자원시설세도 같이 나오니까 안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틀린 거 나왔다. 그러면 그냥 짧은 거 찍자. 그게 정답이 될 확률이 80% 이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가주택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봤더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려면 단서조항 3개. 첫 번째는 국내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토지 건물해야 돼요.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해야죠. 근데 봤더니 주택이니까 토지 맞고, 토지 건물 맞고 부동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3년 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되지 않는다가 맞죠. 자, 2번을 봤더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래요. 그렇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9억 초과가 맞죠? 근데 기준시가가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양도소득세 문제네요. 양도소득세면 실거래가로 가야죠. 그리고 보세요. 역시 틀린 문장 찾으라 그러니까 짧은 게 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쪽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단순한 쪽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임대 문제였으면 기준시가가 맞았겠죠. 근데 양도 문제니까 실거래가라고 해야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장특공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적용해라.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해라. 기억나시죠? 자,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양도차익 구했을 때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했다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양도가액 중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비율만큼을 적용을 하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였다. 그러면 9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1억이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래요. 전체를 하나로 봐서 다가구 주택은 자, 다가구 주택을 전체로 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되죠.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것도 과세표준하고 세율. 자, 1번에 보니까 소유권이니까 부동산가액이고 보전이면 8 맞죠? 왜냐면 보전이면 취득세에서 원시 취득이니까 2.8이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8이 맞고. 자, 2번은 가처분이니까 부동산가액은 아니죠. 채권금액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 때 사회참가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가처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2회차 인가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답은 2번이죠.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죠. 올해 취득세 문제가 보통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이제 세율 쪽이 아마 개정이 돼서 세율 쪽 문제를 올해 안 낸 것 같아요. 원래는 내야 되거든요. 세율 문제가 분명히 나왔어야 됐는데 개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한번 건너뛰고 아마 내년부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문제가 아닌 그냥 종합 문제 형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죠.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국가에 대해서는 틀렸죠. 국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될 리가 없죠. 무조건 비과세니까. 자, 2번에 보죠. 취득일로 간대요. 무슨 날을? 사실상 변경된 날을. 틀렸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이랬어야죠. 3번에 봤더니 신고하래요. 매각하면. 자, 매각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가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60일인데 유일하게 30일짜리가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매각을 했다. 국가가 재산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 국수공판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는 재산을 매각을 했으면은 그 매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왜냐하면 납세자가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금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자,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대요. 법인장부에 따라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인장부에 따라서 입증이 됐었을 때 요 단어 나오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했을 때 얼마 이상이 입증이 되면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이 돼야죠. 그리고 참고로 80이라는 것은 중과산세에서 나오는 거지 과세표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세표준에서 나오는 숫자는 90이고 그러니까 80이라는 숫자는 가산세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가산세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면세점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 한 건으로 봐서 요거 잘 나왔던 문장. 답은 5번이 되겠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역시 등록면허세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자, 1번 보니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은 무조건 50. 2번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지에 잘 나왔던 내용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감가상각 나오면 반드시 변경 후라 그랬죠. 변경 전이 아니고. 3번에 봤더니 자, 시가표준액의 110을 과표로 한대요. 이런 문장 없죠. 그냥 무슨 금액으로 가야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가야죠. 왜? 뭐가 없으니까? 신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으면 무슨 금액으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그리고 얘가 등록면허세 문제니까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갔어야죠. 5번 봤더니 부과한대요. 묘지는 취득세만 과세고 나머지는 다 비과세죠. 5번에 봤더니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납세지 문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자 맞는 문장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입니다. 아, 임대 문제구나. 사업소득이니까. 자, 1번 보죠. 과세하지 않는데요. 국외는 무조건 틀렸죠. 국외는 100% 과세가 되죠. 외국 것을 비과세 줄 리는 없으니까. 2번에 봤더니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아,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데 무슨 단어? 공익사업과 관련 틀렸죠? 공익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부동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3번에 봤더니요.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래요. 자, 소득세 납세지를 물어보면 뭘 확인해라? 사람을 봐라. 봤더니 거주자네요. 거주자면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 거주자 주소지가 됐어야죠. 4번에 봤더니요. 과세하지 않는데요. 논밭은 이게 맞죠? 논밭은 비과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공제하지 않는데요. 결손금은. 자, 결손금은 임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공제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주거용. 주거용일 때는 공제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 이건 오직 주거용만 된다.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인데 한 문제 출제가 됐죠? 자, 1번 보죠. 6월 1일 맞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6월 1일 무조건 맞고. 자, 2번에 봤더니 납세지가 나왔어요. 자, 국세는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뭘 봐라? 누군지를 봐라. 자, 비거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이 있는지만 확인해라. 봤더니 눈 씻고 찾아봐도 주소지라는 말 없고 거소지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맞는 문장. 뭐가 나오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주소지, 거소지 외에는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주소지, 거소지는 거주자한테만 쓰는 거니까. 맞고. 3번에 봤더니 자 5억 원 나왔습니다. 물건 확인해 보니까 종합합산이네요. 맞죠? 그리고 납부할 의무를 물어봤으니까 초과자가 있는지를 봐야죠. 맞고. 4번에 봤더니 요게 이제 틀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래요. 무엇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당연히 세부담 상한을 받기 전에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재산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이유는 재산세로 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로 낸 금액은 상한을 적용받은 금액이에요? 안 받은 금액이에요? 받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을 공제를 해줘야지 받기 전에 금액을 공제하면요 너무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4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고지서 발급하래요. 5일 전까지.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인데 같이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드렸던 내용. 신고하랍니다. 6개월 이내. 자, 6개월이 나오려면 단서 2개. 상속, 달의 말일이 있어야죠. 달의 말일이 없어서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에가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달의 말일자가 들어갔었어야죠. 자, 2번을 봤더니요. 뭐 하래요? 신고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대요. 아, 한 번 냈구나. 또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문장. 이미 납부한 세금 뭐 하십시오? 공제하십시오. 그때 가산세 포함해서 공제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100분의 80의 가산세. 아, 중가산세구나. 이걸 뭐 한대요? 징수한대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이 나왔네요. 간주취득이면 중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죠. 중가산세는 어떨 때만? 사실상 취득이었을 때만. 4번에 봤더니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했대요. 무슨 제도? 신고의제제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이행을 했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나올 리가 없죠. 마지막 5번 봤더니 통보하래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맞죠. 그래서 등록관세장은 부족액이 발생이 되면 해당 관할관청에서 모르니까 미리 알려주라 그랬죠. 근데 매일매일 전화해서 이 사람 세금 안 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서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라? 모아놨다가 다음 달에 10일까지 한꺼번에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미 시험은 끝났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거나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했건 잘못을 했건 어찌됐든지 간에 이미 끝난 시험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위안을 좀 해주시고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위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셨죠? 이게 끝은 아니니까.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업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문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또 다음 과정에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